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늘 전략 후강의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개장 방송도 있었고 중간에 상담 방송도 있었는데요. 개장 방송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아쉽다. 오늘은 좀 좋게 끝나야 되는데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좀 토로했었고 낮방송에서는 그나마 다행히 시장 좀 돌려세워 주네요 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또 강하게 올려 붙여줄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시장의 하락과 시장의 상승을 원래부터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시장이 이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시장이 중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기분 좋은 상승, 거기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뭐 하락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 마냥 이렇게 마음 편히 이 상승을 즐기는 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오늘 새벽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을 마무리를 했으면 월요일 날 연속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 마감은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저번 주는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 발동이 되더니 이번 주는 매도 사이드카 1번 그리고 매수 사이드카 1번이 또 발동이 돼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매수 사이드카라는 건 진짜로 시장에 급변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나오는 건데 그만큼 뭐 이 단일 종목 ETF를 좀 어떻게 규제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거는 이제 정책 당국에게 좀 맡기고 일단은 오늘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네, 아침부터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요? 흥미로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스로픽과 AI 칩 파운드리 생산을 논의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7월 7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실 때 무조건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와서 이익률이 좋아. 그거는 뭐 시장에서 다 아는 사실이고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나와봤자 주가는 반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50만 원이 갈 거는 같은데 삼성전자가 50만 원을 가기 위해선 HBM의 시장 점유율을 찾아야 되고 그건 찾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HBM의 생산을 줄이고 D램으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적자 사업은 맞는데 적자 폭을 얼마나 줄였는지 보셔야 돼요. 그게 잠정 실적엔 안 나와요. 잠정 실적엔 안 나오고 실적 발표를 제대로 한 다음에 IR 자료나 컨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스로픽과 AI 칩 생산 논의한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정식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현재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 엔스로피까지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길게 본다면 파운드리 산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설계를 받아서 그 설계대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운드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 수율입니다. 수율. 예, 수율이 70%, 80% 나와줘야 빠르게 그 고객사 거 만들어주고 다음 고객사, 다음 고객사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현재 TSMC의 수율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더군다나 TSMC가 뭐 1.5나노, 1나노짜리를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그렇게 작은 나노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게 파운드리가 뭐라고 했죠? 고객이 설계를 맡긴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깨져보고 저기도 깨져보고 이것도 실패해보고 하면은 파운드리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기의 장인분들 있잖아요. 요리의 장인분들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거잖아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주의 기운이
파운드리로 좀 향하고 있다. 예, 왜냐면 실제로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이 TSMC에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TSMC에 워낙에 지금 물량이 꽉 차 있고 TSMC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까지도 기회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엔스로픽이 TSMC에서 줄 서서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또 돈도 더 비싸고 하다 보니까 현재 파운드리가 좀 비어있는 삼성전자한테 맡겨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삼성전자 꼭 뭐 이번 분기는 아닙니다만 파운드리만 살아난다면 삼성전자에 50만 원 가는 거는 문제 없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한 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툭 하니 떨어졌다가 결국엔 또 올라오면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더 가고 있죠. 잠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8.74%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거의 10%니까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비등비등한데 420만 원 목표가 상향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뭐 얼마까지 목표가를 뭐 이렇게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 갈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꼭 400만 원 넘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하이닉스의 현재 HBM의 실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속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에 따른다면 어렵지 않지 않은 도전이지 않을까 라고 저의 생각을 한 스푼 좀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은 약간은 이제 시장에 좀 경고 사인이 좀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미래에셋증권일 것 같은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로 증거금률을 조정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증거금 말 그대로 내가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의 20%라는 증거금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 살 때 2천만 원만 있으면 20%잖아요. 1억 원어치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금률이에요. 20%만 갖고 있으면 100%를 살 수 있다. 한마디로 이제 신용 미수 같은 거죠. 미수는 아닙니다만 신용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증권사별로 요게 증거금률이 종목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창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막 일어날 때 2021년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왜 내 돈보다 더 많이 사지지? 잘 모르고 신용을 쓰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그걸 닫아주기는 하는데 이게 뭘 뜻하냐? 그만큼 지금 B2가 많아졌는데 그게 증권사가 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에 꺾이면 증권사도 손해거든요. 물론 반대 매매가 나와서 본인들의 본전은 찾지만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걸 회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증거금률이 20%였다가 그러니까 1억 원어치 살려면 2천만 원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40%대로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큰 뉴스예요. 그만큼 현재 증권사들도 신용과 미수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 올라가서 뭐 크게 그럴 건 없겠지만 그만큼 증권사도 시장의 변동성,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증거금률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도 40%까지 올려놨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예민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장비, 기판, 소재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전약 후강에 굉장히 기분 좋은 장이에요. 오늘 같은 금요일장은 주말 내내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오랜만에 증권주들 좀 올라갑니다. 저는 증권주를 또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식을 잘해서 증권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증권주들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합니다. 거래대금은 2배, 3배, 4배, 5배까지 뛰었고요. 거기다가 단위조물 레버리지 ETF를 제가 맨날 뭐라고 하지만 결국엔 단위조물 레버리지 ETF가 현재 상장되고 나서 거래대금만 200조입니다. 그러면 그 200조에 대한 수수료는 증권사가 다 먹는 거죠. 그럼 증권사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기회다. 대신 메인 증권사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카메라 모듈 쪽도 괜찮네요. 로봇 쪽이 좀 엮여가면서 카메라 모듈도 많이 쉬었는데 좀 올라간다는데 메인 테마가 되긴 좀 어렵고
약세 업종은 게임주들이 조금 하락세가 있습니다. 한 그저께부터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상한가 갔고, 어제는 한 15%, 18% 갔는데 오늘은 다시 도로 제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는 상한가 때 매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을 막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원래부터 이 주가가 막 위쪽에 있다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막 위쪽에 있을 때도 저는 조금 믿음이 안 가는 회사다.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좀 노코멘트 하겠고요. 백화점 오늘 이렇게 시장 강한데 좀 쉬워지죠. 왜냐면 그간의 백화점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되게 좋았어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다 좋았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좀 아쉽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같은 날 좀 빵 켜줬어야 되는데 역시나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이 좀 쏠려서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장주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이너스 7%.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거는 약간 좀 저한테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못해도 3일 연속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제약바이오에 좀 수급이 쏠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금요일 시장 나름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고요. 조정이 아니고 폭락이죠. 폭락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그 폭락을 좀 리바운딩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반등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아직도 좀 약하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6월달처럼 너무 코스피에만 좀 지금 수급이 쏠리는 느낌은 아니니까요.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